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행정법 습관처럼 가셔야죠. 오늘도 무슨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변호사 시험 문제, 손해배상, 사후적 전보제도로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오늘 손해배상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25년도 변호사 시험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전보제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인데요. 잠깐 설명드리고 또 여기 나온 판례 좀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법이라는 우리 일반법 있죠? 일반법. 자, 여기에 근거한 손해배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은 민법이라는 여기도 사법 영역에서 쓰는 손해배상, 요 민법의 특별법으로 쓰이는 일반법, 이건 특별법으로 규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헌법에 29조에 보면 손해배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단체. 이 국가나 공공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뭐 1항에 보면 자, 국가나 소속단체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 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전보제도로서 손해배상을 인지하는데 이걸 법률로 하라고 돼 있어요. 법률로. 그럼 법률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법률로 하는데 누가 국가배상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법률로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 국가나 공공단체 중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치단체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 이렇게 해갖고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자, 이런 경우는 민법으로 가라는 거죠. 누가 국가배상법으로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민법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법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공법 영역에서, 자, 일반적으로 공법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국가 영역,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일반법으로 작동되지만 민법하고의 관계에서는 얘가 특별, 얘가 일반법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일반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냥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는데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국가배상법도 사건설에 근거해서 만약에 분쟁 뭐 싸움이 된다, 배상금이 크다 적다 할 적에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소송법에 적용해서 민사소송으로서 쟁송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헌법에는 영조물에 관한 책임 규정은 헌법에 없죠. 헌법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가배상법에는 5조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국가배상법 5조는 헌법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오히려 국가배상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항은 공무원이고요. 2항은 이중배상금지 배상금지 조문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국가배상법은 여러분이 배우는 국가배상법은 대부분 그죠. 2조 1항에 자, 이렇게 갖고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자, 2조 1항 단서에는 또 이중배상금지가 함께 붙어 있고요. 2항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이럴 때는 국가도 책임지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도 함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에 반해서 경과실은 규정은 없지만 경과실인 경우는 국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조 5조 영조물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2조하고 5조 문제를 따질 때, 자, 국가배상법 2조. 그래서 요건은 이렇게 됐죠. 공직, 집, 고위, 손인. 이렇게 하고 7가지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준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요거 요건이 공무원이 직무 또는 관련한 행위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 집행, 그 다음에 고의나 또는 위법하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위법하게,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자, 공직직 고의손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안경 생각하세요. 안경. 그래서 이렇게 자,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피해를, 상대방의 피해를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 심지어는 여기 피해자의 군인이나 군무원, 예비군대원, 또 경찰, 전투경찰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군경이에요. 군경일 때는 자, 만약에 다른 법률 요 다른 법률에 국가배상법에 유재석 동생이 나와요. 누구? 유재상이에요. 유재상, 유족, 재해, 상이 요 영자 법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중배상 안 된다, 배상을 금지한다 해서 국가배상법이나 법상 또는 민법상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받으면, 보상을 받으면. 근데 이게 실제로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이 법의 요건에 해당됐는데, 근데 본인이 이거를 청구를 안 한 거죠. 청구를 안 했어요. 실제로 실행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실기를 했다면 게을르게, 그래서 이런 걸 일부러 게으름, 이것 때문에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받았다? 아니에요. 실제로 받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상 요건에 해당됐는데 본인이 청구를 안 해서 안 받은 거는 받은 걸로 취급을 하니까 이중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요번 문제에서 나온 판례였어요. 이중배상 금지. 그래서 요 요건이 군경이고 다른 법률의 보상을 받았다면, 또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에 해당되면 본인이 청구를 안 해서, 게으르게 안 해서 기간이 도과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청구를 못 된다 하더라도 받은 걸로 보고 이중배상은 금지됩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또 유족, 재해, 상해연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장애는 제외요. 자, 그렇게 보고요. 요 피해에 대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중에 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양도, 압류가 가능한 반면 여기는 안 되죠. 또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거, 생명, 신체, 위자료, 재산상 피해 배상도 이자료. 자, 그러면서 공무원의 범위는 최광이죠. 최광이. 그래서 여기는 위임, 위탁을 받아 사무를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이것도 다 돼요. 그래서 미위탁 받은 게, 오늘 문제가 뭐냐면, 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자, 국가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았다. 위탁받은 사무를 여기 지금 임직원이, 왜냐면 공공기관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임직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것도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임직원이 마찬가지예요. 고의, 중과실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임직원도 책임 있다, 이렇게 되고요. 국가도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경과실이라면 이럴 때는 국가만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위임위탁, 일시적 사무를 집행하는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해 행위라도 공무원의 행위로서 포함돼서 넓게 인정된다. 다만 적군, 이거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 아니잖아요, 적군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적군에 의해서 또는 일본국 이렇게 피해를 받은 이런 피해는 원래 국가배상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행위는 자기도 되지만 부작위도 돼요. 부작위. 자기 의무가 있었어요. 출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가 있는데도 출동을 안 해서 발생한 부작위한 이런 경우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이럴 때는 국가배상이 가능하죠. 그럴 때 빼놓고는 적군이나 일본국에 의한 피해는 민사상으로 가셔야 돼요. 또 행위는 직무 관련한 행위, 그러면서 직무는 일단 권력작용, 비권력작용은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민법 가셔야 된다는 거. 또 직무 관련해서 위법하게 고의과실까지 있으셔야 돼요. 고의과실. 이렇게 갖고 이거를 불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고의과실은 이렇게 따진다. 중과실일 때는 개인도, 그러니까 공무원도, 정과실일 때는 국가만 책임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 책임을 얘기하는데, 5조 책임 많죠. 5조. 자, 영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영조물. 그렇다고 영조물에서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손해배상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에이, 이건 아니고요. 영조물이 공공의라는 말하고 하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영조물에서는. 그래서 영조물은 물적, 인적, 물적, 결합체라고 보기에는 결합체만을 얘기하는 게, 이런 학문적 개념은 아니고요. 모든 시설물 일체로서 당연히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모든 시설물 일체로서 공공에 제공된, 이게 공공용물이든 또는 공용물이든, 그래서 국가가 공익목적의 제공 상태여야 돼요. 이렇게 제공 상태여야 되는데, 만약에 옹벽 사건에서는 아직 제공이 안 됐었어요. 제공이 안 됐고, 또 자동차
경주용 방호벽 사건에서도 일반에게 제공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공의 영조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또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무결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자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안전성 요걸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설치상의 불비도 자 하자가 있는 거고, 또 하자 설치상의 불비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런 것도 하자로 봅니다.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하자의 개념이 조금 더 넓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에만 하자가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자가 더 넓긴 한데, 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완전 무결한 시설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계획 홍수량이라는 게 있으면 그 계획 홍수량에 맞춰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하자는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에서의 시설물의 하자를 따질 때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을 갖췄다 해서 하자가 완벽히 없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아요. 도로의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기상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강설 같은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그건 당연히 주의 의무가 있고 그걸 안 했을 때는 하자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많죠. 오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아침인데 죄송해요. 일단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과 옳지 않은 거 바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먼저 기억을 보고 먼저 정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기억, 공법인, 자,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그러면 이 위탁을 받았을 때 공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 공법인에 있는 임직원이 움직이겠죠. 위탁받은 공익적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 임직원이, 그럼 이것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법령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 공법인의 임직원,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나 또는 중과실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도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경과실이라면 국가만 책임지니까 공무원에는 묻지 말아야죠. 따라서 국가배상법 2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나 중과실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주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맞는 거 1번, 2번, 3번. 그 중에 가만히 보세요. 2번은요. 두 번째는요.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도 동그라미. 니은은 X면 이럴 땐 동그라미로 가세요.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디귿 보세요. 디귿도 같고. 근데 디귿은 벌써 여기서 차이 나죠? 디귿을 바로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행정 절차를 지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그 외에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절차에 하자 했는데 절차를 준수해서 다시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원래 하자가 없다. 이럴 때는 피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하자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걸로 봐요. 그럴 때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죠. 국가나 지자체는 정신적 고통으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그러면 결국 디귿이 맞는 거 1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박스 문제는 모든 걸 다 풀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두 지문 정도 보고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해설 강의니까 니은도 볼게요. 군인 공무원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 이중배상금지죠. 이중배상금지. 다른 법령에서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이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했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맞아요. 그래갖고 자신이 게을러가고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다시 이중배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잠자면 안 돼요. 리을 영조물은 그 설치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런 건 없어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는 의무 그런 건 없어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맞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은 옳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박스 문제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 가서 연습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을 줄이는 노력은요. 완벽을 기하는 노력은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지문을 다 하기보다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풀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는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 했죠? 내일도 모레도 같이